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 또 화요일날 K리그가 있고 또 수요일도 K리그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2경기 그리고 수요일에 K리그 4경기가 있어서 총 6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뭐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무패처럼 33%의 확률보다는 적중률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제 픽들을 보시고 여기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시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신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프로토기 때문에 경기력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주중에 있는 경기에서 결정자고요. 부산은 김정현 선수가 퇴장당했고 강원은 신강훈, 경고 누적. 인천은 정승현 네, 이거 잘못 썼는데 네. 정 정동윤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윌리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고승범이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헨리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잘하면 교체로라도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번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전북대, 1위 울산의 경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제 픽이 아닙니다. 승패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픽이 아니라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 해외 배당, 승무패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배당적으로는 울산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국내 배당에서는, 해외 배당에서는 전북이 정배를 받았고요. 배당적으로는 승패로 나눠지는 배당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울산이 김인성 선수가 부상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 반면에 불투이스가 휴식을 취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었을 때에는 그 손준호 선수가 지난 경기 결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풀핏으로 좀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울산이 정배를 받는 건 국내 배당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울산이 최근에 삐걱거리긴 해도 경기력적으로 엄청 나쁘다 정도는 아닌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결과도 좋지 않고 2연패를 하다가 지난 경기 무승부를 하면서 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죠. 또한 경기력 자체가 최악이어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울산이 객관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모라이스 감독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큰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김동 감독이 좀 큰 경기에서 쫄보 축구하면서 좀 그런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또 전북은 어떤 라인업으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마 베스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 전북이 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 울산이 우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북이 최소한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울산이 유리해서 좀 울산이 이건 너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울산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일단 제 생각 자체는 전북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준호가 휴식을 취했다는 점, 그리고 김보경 선수가 지난 경기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저는 괜찮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이런 중앙에서 이런 불안한 부분, 우리 역습을 당할 때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김인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울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직선적인 플레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울산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모레스 감독 속을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큰 경기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이변으로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더를 예상을 해요.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였었는데 저는 조금 역배죠. 역배로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두 팀 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선제골을 먹히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아예 그냥 상대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팀 다 약간은 조금 수비를 좀 안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예상 외로 좀 많이 나오진 않는 그런 재미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언더 쪽으로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승 쪽으로 전북 사이드 쪽을 보고 있고 가장 추천드리는 픽입니다. 2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상주의 경기고요. 배당 쪽으로는 광주의 승 쪽, 해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가 정배를 받았어요. 최근에 광주가 패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제 광주가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상주의 경기력 자체가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봐서 광주가 일단은 정배를 받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무승부보다는 조금 승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오영규 선수가 뭐 지난 경기 출전을 하진 않았지만 교체 명단에 있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에는 오세훈 선수가 없더라도 오영규 선수가 잘 해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윌리안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서의 좀 무뎌지는 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 전북 상대로 3골을 넣었지만 그런 득점을 했었던 과정 자체는 전북이 라인을 너무 올렸었던 것도 있고 수비적으로 넘기지 않아야 될 볼들을 다 넘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의 그런 특유의 역습 자체가 잘 통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주는 펩테안이 있죠. 모라이스 감독이 아닙니다. 펩테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테안 감독의 모습이라면 이런 광주의 역습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상위 스플릿을 노리고 있고 상주는 상위 스플릿이 확정이 됐지만 상주 입장에서는 쉽게 경기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상주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주의 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안이 없는 부분이 좀 커 보여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아마 언더가 정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 역습에서의 좋은 부분, 두 팀 다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저득점 양상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 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보고 있고요. 핸디캡은 광주가 정배이기 때문에 핸디캡 패 쪽으로 좀 안전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부산 대 강원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이 정배를 받았어요. 자, 일단 저는 원정에서의 강원이고 부산이 홈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지난 경기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교체로 출전을 했었다라는 점이 있고요. 강원이 최근에 잘하던 3백을 버리고 지난 경기 4백으로 나와서 대패를 했었는데 일단은 한국영 선수가 복귀했다라는 점은 조금 다행인 것 같긴 하지만 강원의 경기력이 너무 좀 들쑥날쑥하고 좀 원정에서의 좀 안 좋은 그런 모습. 부산은 2경기 연속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강원보단 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4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강원이 좀 지쳐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이동준 선수의 폼이 지난 경기 인천 상대로 너무 좋았어서 좀 주변 선수들이 조금만 더 받쳐주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또 강원은 신강훈 선수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신강훈이 강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한국영만큼은 아니지만 그거의 한 절반만큼은 될 정도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경기 강원승은 보지 않고 좀 정배죠. 정배인데 좀 경기력은 사실 강원이 조금 더 낫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부산의 승으로 가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두 팀 다 결정력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는 팀이고 이번 경기와 비슷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언더 쪽보다는 오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는 팀이 조금 대량 득점 또 이제 따라붙고 치고받고 이런 경기 양상으로 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보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이긴다면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좀 1점 차로 간신히 좀 이길 것 같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12위 인천 대 6위 서울의 경기고요. 배당 쪽으로는 승패, 국내 배당에서 승패고 해외 배당에서 무패 쪽으로 약간 서울 사이드 쪽이죠. 서울이 일단 정배를 받았습니다.
서울이 정배를 받았는데 이 경기 조금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무승부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인천의 승은 조금 보고 있진 않아요. 서울이 밸런스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안정이 됐다가 최근에 조금 불안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난 경기 물론 수원의 공격력이 약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과 오스마르가 그래도 잘 부상 복귀하고 나서 역시 서울에서 오스마르의 존재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수원이 서울의 한승규 선수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한승규 선수가 좀 자유롭게 움직였었는데 그 한승규 선수가 인천에서 이런 한승규 선수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혁 선수가 조금 수비적으로 해주고 있긴 하지만 문지한 선수도 개인적으로 한승규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의 패 쪽을 보고 있고요. 어느 부 같은 경우 이 경기는 뭐 인천과 서울 두 팀 다 뭐 공격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이기더라도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부산 경기와 비슷한데 K리그는 좀 확실한 팀 아니면 다득점으로 좀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하는 것보다는 1점 차로 승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또 서울이 득점을 하고 좀 지킬 잠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1대 0 정도로 조금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수원 대 포항의 경기고요. 배당 쪽으로는 무승부, 해외 배당에서는 무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포항이 정배를 받았는데 해외 배당이 초기 배당이 2.5점 정도가 됐었어요. 포항이. 근데 뭐 지금 배당이 계속 빠지고는 있긴 하지만 해외 배당과 국내 배당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절삭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포항 쪽으로 구매율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이런 경기 부러뜨리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수원과 포항이 만난다.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포항, 또 이 강등 경쟁을 하고 있는 수원이고 슈퍼매치에서 패배를 했던 그런 수원과의 그런 경기라면 저도 솔직히 포항 쪽으로 찍고 싶은데 이런 경기에서 이변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이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상자가 복귀를 한다면 수원이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원이 지난 경기 슈퍼매치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패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좀 수원의 입장에선 베스트인 것 같아서 그렇게 수비적으로 좀 나온다면 헨리가 있으면 포항 상대로 일루첸코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변을 보더라도 수원의 승은 좀 말도 안 되는 이변이고 지금 한 무승부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 쪽을 보고 있고요. 어느 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오버가 정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뭐 수원이 원래 스타일대로 나온다면 대량 실점하고 그냥 뭐 한 3대1, 뭐 4대2 이런 식으로 좀 큰 점수차로 패배를 할 것 같은데 수원이 제 생각에는 박건하 감독이 분명히 이 경기 일단은 비기는 것을 목표로 두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좀 수비적으로 나오면 좀 언더의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더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고요. 핸디캡은 핸디캡 승 쪽으로 조금 안전하게 핸디캡 승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도 좋아 보이지만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은 핸디캡 승 쪽입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5위 대구 대 8위 성남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 쪽으로는 국내 배당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 비슷합니다. 국내 배당에서는 일단 대구 사이드 쪽으로 나와지고 있고요. 성남 압박 굉장히 좋습니다. 압박 굉장히 좋은데 대구가 조광래 감독이 훈련을 지도하고 나서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또한 이 세징야의 폼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그 대구의 모습에서 지금은 또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뭐 대구가 살아나려면 세징야 뿐만이 아니라 뭐 김대원이나 뭐 이런 정승원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살아나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남의 압박에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대구가 에드가가 또 교체로 나올 양상이 큰데 그렇게 교체로 나와서 또 하나 또 1득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성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크로스와 세트피스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에드가의 제공권이면 충분히 득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승적 보고 있고요. 원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고 저도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성남 두 팀 다 공격적으로 결정력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뭐 대구가 이기더라도 1대 0이나 좀 간신히 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더라도 2대 0일 것 같은데 이득점까지는 조금 지금 대안이 좀 지쳐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 공유를 6경기 모두 마쳤고요. J리그가 주중에 경기가 있긴 한데 J리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J리그는 아예 경기를 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